오늘은 우리 간부 여러분과 함께 21세기를 선도하는 간부상이라는 주제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무한 경쟁 속에서 국제안위, 세계안위, 어떤 민족이 살아남고 그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 가전 수단과 방법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물론 새로운 경영 혁신과 때에 따라서는 새로운 교육과 때에 따라서는 기술 개발과 때에 따라서는 판매 전략과 모든 점에 있어서 깊이 있고 또 넓게 연구하고 준비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D 현상의 초래로 모든 중소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근로자들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바로 3D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더티, 더럽고 데인저러스, 위험하고 디피컬트, 어려운 일들을 서로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쉬운 일만 하고 손쉬운 직장만 구하려고 합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 사회 풍토가 이렇게 변했는지 다 같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채는 점점 증가되고 바로 우리의 신용도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상수지 적자는 점점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위기에 직면한 한국 기업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특히 우리 간부들은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민족에 또는 그 국가 내부에 문제가 발생될 때 폐망하는 것이며 또한 기업의 흥망성쇠는 바로 그 간부들의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직무에 임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밑에 부하와 근로자들과 또 위로는 경영진과 중간에서 어떠한 창의적인 기획을 하고 어떠한 전략을 꾸미고 잘 받들고 잘 관리하는 이런 중간의 위치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직면해서 우리 간부들은 의식을 개혁하고 내 마음을 과거와 같이 똑같이 하지 말고 새로운 시대에 직면해서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간부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리더십이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과거에 구태의연한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하지 말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신 리더십을 가지고 내 부하를 통솔하고 윗사람을 보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의 유형을 보면은 네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리더십의 첫째는 보면 지시형 스타일이 있습니다. 지시형. 내 자신은 여태까지 어떠한 리더십을 소지하고 있었던 그런 간부겠는가. 바로 제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앞으로는 어떠한 리더십을 갖춘 간부로 변해야 하는가. 그것을 잘 유심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간부라도 좋고 간부가 아닌 아버지라도 좋고 또는 내가 선후배 사이 같으면 선배라도 좋아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리더십의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시형이다. 이거는 어떤 스타일이냐. 야 이거 퇴 저거 퇴 오늘 퇴근하지 마. 평소에 지시와 명령을 일삼아오던 그러한 스타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은 누구에게 많이 있느냐 하면은 이 군인 출신들에게 많이 있어요. 뭐 군인 출신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군대라고 하는 것은 특수조직이고 명령의 지시에서 죽고 살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명령을 받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푸른 제복을 입고 한 30년간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애국자들이 있잖아요. 나라를 수호하는 군인들. 아주 훌륭한 분이죠. 이런 분들은 평소에 지시 명령을 잘해요. 또 군부대를 지나가다가 저기 연병장에
쓰레기가 있어.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중대장이야. 육군 대위라. 그러면은 지나가다가 임명장, 네, 거기 쓰레기 주세요. 네, 안 주시면 죽어. 이 명령이야. 또 이런 버릇이 아주 돼 있기 때문에 또 지나가다가 저 연병장 옆에 보니까 도랑이 있어. 옆에 푹 파이고 이런데. 그래 가만히 보니까 거기 막 지저분하고 말이야. 물이 끼고 쓰레기도 떨어져 있고 그래. 그래서 지나가다 김하사, 네, 그 병사들 데리고 청소 좀 해요. 네, 그러겠습니다. 안 하면 죽는 거야. 그래 이런 사람들은 그냥 평소에 지시와 명령 이것밖에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집에 옵니다. 집에 가정에 이제 이래 뚝 돌아가가지고 가만히 집에 와서 보니까 이 철수라고 하는 그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이야. 이제 대학 시험 친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엄마한테 꾸지름을 당하고 있어. 공부를 안 한다고. 자식아,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래 잔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옆에 있다가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한마디 걸어. 철수야, 네, 나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새벽 6시 일어나. 네, 안 하면 죽는 거야. 이것도 어떻게 명령으로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응?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마누라, 예, 내가 와이셔츠 입어야 되니까 밤 10시까지 빨아놔. 예, 이거 뭐 안 빨아놓으면 그냥 마누라도 죽는 거야 이거.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평소에 생활이 30년이나 이렇게 군 조직 생활에서 생활한 사람은 바로 집에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 예를 들어서 이제 군 신분을 벗고 일반 직장 같은데 이래 근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유심히 관찰해 보면 이제 미스터 켄, 예, 그건 몇 시까지 저 그리해? 네, 그리 하겠습니다. 또 김과장, 네, 오늘 퇴근하지 말고 이 일 다 마무리하고 끝내요. 네. 공장에 내려가면 오늘 모두 퇴근하지 마. 오늘 야간. 전부 이런 식으로 통솔하고 지시합니다. 바로 이것을 지시형 스타일이라고 해요. 지시형 스타일.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 존경을 받았어요. 이런 사람이 존경을 받았어.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진급을 했고 이런 사람이 승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보면은 일반 기업에서도 그렇습니다. 뭐 ROTC 출신,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장교로 갔다 온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지도력이 있다 해가지고 ROTC 출신 모집 이런 게 많았어요. 바로 그런 사람을 우대했습니다. 그것이 리더십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 일반 대기업에서 신문 광고를 통해서 장교나 ROTC 모집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일반 지시형 스타일은 과거의 지도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다 이거죠. 왜냐? 일방적인 지시나 명령은 그 사원들이나 부하의 창의성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원들의 창의성을 올리는 간부가 돼야지, 창의성을 죽이는 간부가 되면은 국제 경쟁력이 상실되고 바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데 저해 요인이 된다. 그래서 그런 시류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기업에서도 일방적인 지시를 하는 간부들은 그 마음을 좀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스타일이 있느냐, 바로 리더십에는 위명 스타일이 있습니다. 위명. 이 위명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에서 나온 레스러 회로의 자유방임주의 스타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회사 일이야 뭐 하든지 말든지 나는 대충 하고 그냥 봉급만 받으면 된다, 이런 스타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 하면은 내가 과장이라고 합시다. 제가 과장인데 저 밑에서 김대리가 결제를 맡으러 왔어요. 과장님, 결제 좀 부탁합니다. 가져왔어요? 그래. 또 보고 이상 없어? 네, 이상 없습니다. 그럼 사인 2초 3초만 하면 사인 끝나버립니다. 가져와. 그러니까 시간이 남죠. 할 일이 없죠. 신경을 안 씁니다. 그리고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뒷줄만 찌고 이래가지고 이쪽 부서 갔다가 저쪽 부서 갔다가 이래가지고 커피나 한잔 얻어 묻고 또 여기는 홍차나 한잔 얻어 묻고 일하는 사람 가서 말이나 걸고 또 자리에 돌아오고 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봉급만 받는 거예요.
간부라고 하는 것은 꼼꼼히 검증을 거치고 제대로 됐는가, 품위서가 제대로 됐는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그냥 만사태평이야. 될 대로 돼버려. 이런 사람이 바로 이명 스타일이야. 만약에 직장에서 이런 사람들로만 그 간부가 구성되어 있으면은 그 머지않아서 회사가 부도나고 도산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은 좋겠지만은 바로 10명이라는 간부 속에서 예를 들어서 2명만 있어도 그 회사는 그거 적자입니다. 적자. 바로 경영자들은 이런 간부를 똑바로 알아야 돼. 절대로 이명 스타일의 간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또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가서도 그냥 집을 사건 전세를 얻건 전부 봉급받아다가 그냥 마누라한테 다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은 신문이나 쓱 보고 시기나 하고 모든 것은 자기 아내가 다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신문을 또 보다 보니까 방구석에서 자기 아내가 찔찔찔찔 울고 있어. 그래서 왜 그래요? 당신 몸이 아픕니까? 몸이 아프기는요, 개주가 도망을 가서 돈 다 뗐어요. 노상 이러한 그 스타일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이런 이명 스타일이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어떤 스타일의 그 간부가 있느냐? 바로 참여형 스타일이 있어. 참여형 스타일. 참여형 스타일. 이런 스타일은 어떤 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과장인데 저쪽에서 김대리가 뭐 소모품을 좀 샀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자재라든지 이런 걸 결제를 맡으러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래 쭉 보니까 물건은 다 돌았어요? 네, 다 돌았습니다. 이 숫자 맞아요? 네. 제품은 그 A급으로 잘 확인해 봤어요? 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이래가지고 결제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 참여형 스타일의 간부는 그러지 않아요. 좋아. 이대로 맞는지 김대리 나하고 현장에 한번 내려가보자. 그래서 공장에 가서 직접 물품이 들어온 숫자를 확인하고 제 규격이 제대로 들어왔느냐, 모델이 제대로 제품이 들어왔느냐, 이것을 직접 가서 확인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사람도 그 윗사람을 속이지를 못합니다. 웬만하게 그냥 책상에 앉아서 결제만 해주는 스타일 같으면은 그 부하가 알아가지고 거짓말도 하고 가짜로 물건도 들고 부정부패도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간부 밑에는 절대로 그 부하가 잘못을 저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또 앉아서 책상머리에서 결제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확인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면 어떤 점이 잘못 돌아가고 있고 어떤 물품이 결제를 안 올리고 긴급하게 구입해야 될지 뭔지 다 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꼭 결제를 안 해도 사후 결제를 하라면 사후 결제. 그래서 간부가 먼저 찾아가서 이게 모자라면 당장 200개면 200개 주문하고 사십시오. 당장 거기서 구두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러면 시간이 전략되죠. 그래서 이래 그 공장이나 생산 공장이나 어떤 파트에도 활기가 넘치게 하고 즉각 모자라는 부품이 있으면 조달하고 그래야 기계가 돌아가고 공장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뭐 일을 하고 기계를 돌리고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말이야 부품이 이게 다 따라가지고는 못 써서 이걸 부품을 사와야 기계가 돌아가. 그러면 이걸 품위서를 올라가지고 또 뭐 대리 통해서 과장 통해 가지고 또 부장, 상무, 전무, 사장까지 결제를 다 맡으려면 이거는 하루 이틀 걸리는 거야. 결제만 해도. 그러면 생산에 차질이 나지. 그러다 보면은 국제 경쟁력에 떨어지는 거죠. 결국은 기업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활기 있게 하고 시간을 전략하게 하고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참여형의 스타일의 간부입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확인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명령을 해서 사도록 하고 사후 결제를 하게 하고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영업 간부다. 그러면 우리 영업사원들이 실제 대리점을 통해서 돌아다니고 고객을 만나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가 만든 상품에 대해서 어떠한 하자가 발생하고 바로 그 고객들의 불만은 뭐고 직접 가서 자기가 그 소리를 들어야 돼. 간부가.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돌아갑니다. 판매도 잘 될 수 있고 잘못된 점을 즉각 시정할 수 있고 그만큼 경쟁력이 올라가는 것이죠.
바로 이 시대에는 이러한 참여형 스타일의 간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죠. 이사다, 예를 들어서 부장이다. 어떤 기업에 가면 대기업은 부장방도 따로 있어요. 부장방. 또 이사다 정도 되면은 이사방이 따로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책상에 떡 앉아서 이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필요하다면 김부장 이리 와봐. 그래가 이야기나 듣고 또 결제하고 또 저쪽에 기술부장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또 기술부장 오면 이야기 듣고 사인하고 이게 과장이었어. 과장. 바로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대기업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떠냐. 이사실 이사방 없어. 전부가 이사가 큰 사무실에 그냥 책상 제일 뒤에 앉아서 직접 일하고 직원들을 흔하게 다 볼 수 있고 일사불란하게 돌아갈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내가 봉급을 받는 만큼 그만큼 일을 더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부장도 부장방 같은 게 없어졌습니다. 딱 책상에 앉고 일반 사원들처럼. 그리고 앉아있을 여기가 없어. 전부 현장으로 뛰어. 담당이 옛날에 했으면 담당뿐만 아니라 간부가 같이 나가. 같이 중요한 계약건도 같이 나가고 지시도 같이 하고 바로 이래서 활동력 있고 뭔가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안 아주 열심히 돌아가고 말이죠. 바로 이런 참여형 스타일 지금은 살아남기 위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 책상이나 지키고 소파나 지키고 내가 사무실 큰 걸 가지고 어떤 선임이니 뭐니 그따구 따지고 이래가지고는 이게 생존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21세기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참여형 스타일의 간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은 집에 가서도 잘해요. 집에 가서도 보면은 딱 자기 딸내미가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있어. 아주 가만히 보니까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해요. 그러면 또 그 딸내미한테도 아주 관심 있게 봅니다. 그런데 이 딸내미가 가만히 보니까 산수 문제를 풀었는데 1 더하기 1은 3 해놨어. 3. 그래서 아버지 된 입장에 얘야 1 더하기 1이 2지 어떻게 3이냐. 너는 너무 천재다. 왜 천재인가 한번 볼까요?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2지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1 더하기 1은 2지. 이것은 미국과도 2요. 소련과도 2요. 한국에도 2요. 영국과도 2야. 이것은 원래부터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건 아니야.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계적으로 약속한 겁니다. 1 더하기 1은 우리가 2로 하자. 그래서 2가 된 거야. 그런데 꼭 2가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물리적인 현상에서 보면은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죠. 왜 그렇습니까? 물방울 1개 더하기 1개는 하나다. 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꼭 1만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딸내미는 보통 천재가 아니냐. 왜 천재냐? 1 더하기 1은 3이라고 해놨어. 천재죠. 처녀총각이 백날 결혼 안 하고 혼자 따로 처녀총각 이래 2개 더 해봐야 입밖에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데이트하고 뭐 공원에 왔다 갔다 레스토랑에 왔다 갔다 다방에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고마 결혼할까? 그러자 고마 이래가지고만 사랑의 스토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며칠만 있으면 뭐 딴따란 딴딴 이래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다방에 갔다 뭐 레스토랑에 왔다 이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만 뭐 한 2년 3년만 있어봐. 그만 애기가 그냥 2개, 3개, 4개. 옛날 사람은 막 5개, 막 10개까지도 만들었죠. 10개까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1 더하기 1은 3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힘의 원리야. 힘의 원리. 힘. 그래서 이게 1 더하기 1이 3도 되고 10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